반갑습니다. 경제의 이면과 인간 심리의 결을 읽어드리는 결의 눈입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은 아주 특별하고도 가시돋친 축하 인사를 건네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제보다 훨씬 더 성실하게 일하셨고 그 어느 때보다 처절하게 아껴 쓰셨을 겁니다. 점심값 몇천 원을 아끼려 편의점 도시락을 고르고 커피 한 잔의 여유조차 포기하며 가족의 미래를 위해 인내하셨겠죠?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지갑은 그 눈물겨운 노력에 보답하기는커녕 마치 밑바닥이 완전히 떨어져 나간 독처럼 여러분의 소중한 노동의 대가를 쉴 새 없이 밖으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나는 가만히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거대한 세상의 손길이 내 안방까지 들어와 내 돈을 합법적으로 훔쳐가는 기분. 이게 과연 여러분의 기분 탓일까요? 오늘 오전 대한민국 경제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심리적 최후 방어선이라 불리던 환율 1,500원 선이 무참하게 깨졌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중동전쟁 탓, 미국 금리 탓만 하며 여러분의 눈과 귀를 가리고 안심시키려 혈안이 되어 있죠. 하지만 사실 말이죠. 진짜 범인은 저 멀리 해외가 아니라 바로 우리 내부에 썩어가는 상처 속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어떤 언론도 그 어떤 전문가도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1,500원이라는 숫자 뒤에 잔혹한 진실을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생존이 걸린 최후의 지침서입니다. 만 1초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경제라는 거대한 댐이 무너진 순간. 오늘 오전 11시경 외환시장 전광판을 보셨습니까? 1,500원. 마치 재난 영화의 서막에서나 보던 그 비현실적인 숫자가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와 외환 딜링룸은 그야말로 아비규환, 통제불능의 패닉 상태입니다. 평소 냉정함을 유지하던 20년차 베테랑 트레이더들이 모니터를 보며 비명을 지르고 당장 수입 변제대금을 치러야 하는 기업들은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달러를 닥치는 대로 긁어모으고 있습니다. 1,500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환율이 조금 올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경제를 지탱하던 거대한 심리적 댐에 회복 불가능한 균열이 생겼음을 뜻합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점심에 드신 김치찌개의 고춧가루, 퇴근길에 넣은 휘발유, 심지어 아이들이 즐겨 먹는 과자 속에 들어가는 밀가루와 팜유까지 이 모든 것의 가격표가 오늘 이 숫자 하나로 인해 내일부터 완전히 다시 쓰이게 됩니다. 우리가 1,300원대에서 느꼈던 불안, 1,400원대에서 느꼈던 경고와는 차원이 다른 공포입니다. 1,500원은 전문가들이 여기까지 가면 대한민국은 끝이다 라고 입을 모아 말하던 절대적인 마지노선이었습니다. 그 선이 허무하게 무너졌다는 건 이제 우리 경제가 상식과 통제의 영역을 벗어나 광기의 영역으로 진입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등골이 서늘해지는 그 느낌, 본능적인 위기감, 그게 정확한 정답입니다. 우리가 믿어왔던 경제강국 코리아라는 환상이 오늘 오전 11시를 기점으로 산산조각 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뉴스가 말해주는 폭등의 원인들이 사실은 거대한 가면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단순한 숫자 너머의 도사리인 투기 세력의 웃음소리가 들리시나요? 그들은 이미 우리의 약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뉴스를 틀면 온통 똑같은 소리뿐입니다. 중동전쟁 때문이다. 미국과 이스라엘 연합군의 이란 공습, 에피퓨리 작전으로 국제유가가 폭등해서 어쩔 수 없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전쟁은 분명 달러 패닉 바잉에 방아쇠를 당긴 명백한 사실이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제가 정말 답답해서 가슴을 치며 묻고 싶은 게 이겁니다. 왜 지구촌 어딘가에서 태풍이 불면 유독 대한민국 원화라는 지붕만 가장 먼저, 가장 처참하게 날아가 버리는 걸까요? 옆나라 일본의 엔화나 유럽의 유로화도 이 정도로 무참하게 박살나고 있습니까? 전쟁은 비겁한 핑계일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 경제라는 집의 기둥이 이미 수년 전부터 흰개미에게 다 파먹혀서 속이 텅텅 비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뉴스에서는 앵무새처럼 미 연준의 고금리 정책 때문이라고만 말하지만 사실 이건 우리 내부의 펀더멘탈이 완전히 붕괴했다는 명백한 사망 진단서입니다. 바람이 강한 게 아니라 우리 집이 너무 약해서 가벼운 미풍에도 무너질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2026년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참사는 일시적인 외부 충격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밑바닥에서 오랫동안 방치되어 썩어 들어가던 구조적 구멍들이 글로벌 거식 정제의 퍼펙트 스톰을 만나 한꺼번에 터져버린 필연적인 결과물입니다. 자, 보세요. 사실 말이죠. 정부는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1,400원이 무너질 때부터 구조조정을 했어야 했는데 표를 잃을까봐 혹은 부동산 거품이 꺼질까봐 진통제만 놓으며 버텨온 거죠. 그 결과가 오늘 1,500원이라는 청구서로 돌아온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무엇이 우리 경제를 이토록 허약하게 만들었을까요?
왜 전 세계의 거대 자본은 한국을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카드로 지목한 걸까요? 그 소름 끼치는 자본의 대이동과 우리가 눈 감고 있었던 치명적인 내부 결함을 다음 막에서 아주 냉정하게 해부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전 세계의 스마트머니와 막대한 펀드 자금들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정답은 오직 단 하나, 미국입니다. 지금 미국 경제를 보십시오. 전 세계 AI 혁명과 빅테크 패권을 완전히 손에 쥔 미국은 막대한 자본과 전 세계의 천재들을 본토로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마홀로 노랜딩, 즉 경제 침체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영원히 날아오르는 미친 초호황을 누리고 있죠.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3.75%까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될 공포에 휩싸여 추가 금리 인하 카드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전 세계의 돈은 가장 안전하면서도 이자까지 두둑하고 혁신 성장까지 담보되는 오직 달러만을 향해 맹렬하게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정말 뼈아픈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외국인만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최후의 보루라는 국민연금마저도, 그리고 소위 서학개미라 불리는 국내 개인 투자자들조차 매달 수십, 수백억 달러씩 원화를 내다 팔고 미국 주식과 채권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조차 내 돈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달러를 사는 행렬이 끝이 없습니다. 자국민들조차 믿지 못하고 버리는 화폐를 외국 투기 세력이 왜 사겠습니까? 내부에서조차 자본 엑소더스가 고질적으로 발생하는데 원화 가치가 박살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기적입니다. 달러가 씨가 마르니 그 몸값이 1,500원을 뚫고 하늘로 치솟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글로벌 자본의 냉혹한 투표 결과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통화 가치를 발로 차버리는데 누가 우리를 도와주겠습니까? 이 지독한 배신의 흐름은 단순히 투자가 아닙니다. 내 나라의 미래보다 미국의 오늘을 선택하는 슬픈 생존 본능이죠. 이 흐름을 멈출 수 있는 힘이 과연 우리에게 남아있을까요? 환율이 이토록 폭등하면 상식적으로 우리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패를 들어야죠. 우리도 금리를 대폭 올려서 원화의 이자 매력을 높여야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은 또다시 금리를 동결 했습니다. 미국 금리는 3.75%인데 우리는 2.50%, 금리 차가 1.25%나 벌어져 있는데도 말이죠. 도대체 왜일까요? 중앙은행 총재가 경제를 몰라서 가만히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무서워서, 아니 정확히 말하면 발목이 완전히 잡혀서 못하는 겁니다. 바로 대한민국 경제의 뱃속에 자리 잡은 시한폭탄, 가계부채 2,000조 원 때문입니다. GDP 대비 세계 압도적 1위의 가계부채를 짊어진 기형적인 국가. 여기서 금리를 환율 방어하겠다고 1%만 더 올려버리면 영끌에서 집을 산 수백만 명의 서민들이 한 달에 수백만 원씩 쏟아지는 이자 폭탄을 견디지 못하고 거리로 나앉게 됩니다. 연쇄 파산이 일어나고 경매 매물이 쏟아지며 부동산 가격은 반토막이 나겠죠. 그뿐입니까? 좀비처럼 만기 연장으로 연명하던 건설사들과 부동산 PF 현장들이 줄도산하고 여기에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들이 무너지는 금융 시스템의 대붕괴가 찾아오게 됩니다. 즉 지금 대한민국은 환율을 잡기 위해 경제 전체를 파산시킬 것인가, 아니면 환율을 포기하고 서민의 지갑을 털 것인가라는 벼랑 끝 죽음의 이지선다에서 결국 환율을 제물로 바쳐버린 겁니다. 글로벌 헤지펀드 하이에나들이 이 아킬레스건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한국은 아무리 달러가 빠져나가도 내부 부채 때문에 절대 금리를 못 올리는구나. 이 확신을 가진 투기 세력들이 원화를 무자비하게 공격하며 1,500원이라는 선을 조롱하듯 무너뜨린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인질로 잡고 있는 꼴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평생 한국은 수출로 달러를 벌어와서 먹고 사는 나라라고 세뇌받듯 배워왔습니다. 과거에는 환율이 오르면 우리 제품 가격이 싸져서 수출이 미친 듯이 늘고 다시 달러를 벌어와서 환율이 안정되는 완벽한 선순환 구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오늘 그 마법은 완전히 깨졌습니다. 가장 소름 돋는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이 반도체 초호황으로 한 달에 150억 달러라는 역대 최대 무역 흑자를 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돈을 이렇게 쓸어 담는데도 왜 환율은 1,500원에 뚫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산업의 체력 자체가 완전히 고갈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하나에 국가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기형적인 구조 속에서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다른 주력 산업들은 이미 무너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최대 흑자국이었던 중국과의 관계가 역전된 것이 결정적입니다. 이제 중국은 우리의 고객이 아니라 우리 주력 산업을 모조리 집어삼키는 가장 무서운 포식자가 되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디스플레이 전방위적으로 중국의 초저가 밀어내기 공세에 밀려 한국 제품은 글로벌 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수출로 달러를 벌어오는 파이프라인은 화려한 통계 이면에서 꽉 막혀가는데
기업들이 벌어들인 달러조차 미래가 불안하니 국내로 들어오지 않고 해외로 빠져나갑니다. 원유 수입, 식량 수입으로 빠져나갈 달러는 산더미처럼 쌓여있죠. 즉 구조적으로 뼛속까지 만성적인 달러 부족 국가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구조가 무너졌는데 환율이 1,500원을 가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 아닐까요? 사실 말이죠. 우리가 수출흑자 숫자만 보고 박수칠 때 실제 달러 창고는 이미 비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많은 분이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묻습니다. 1997년처럼 나라가 부도나고 내일 당장 은행 문 닫는 거 아니냐고요. 결론부터 아주 냉정하게 팩트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국가 자체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구제금융을 구걸할 확률은 현재로서 낮습니다. 외환 보유액도 비록 유동성 논란은 있지만 장부상으로는 어느 정도 방어하고 있고 갚아야 할 빚보다 받을 돈이 많은 채권국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끔찍한 진실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국가는 부도나지 않겠지만 여러분의 지갑과 인생은 완벽하게 부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2의 국가 부도가 아니라 제2의 서민경제 파탄, 즉 가계의 IMF가 이미 우리의 목을 조르기 시작한 겁니다. 위기의 형태가 다를 뿐 민초들이 체감하는 피눈물 나는 고통은 1997년이나 2008년보다 훨씬 더 무섭고 잔인하고 길게 갈 겁니다. 1,500원 시대가 의미하는 바를 직시하십시오. 대한민국은 에너지와 식량의 거의 100%를 수입에 의존합니다. 환율이 올랐다는 건 이 모든 것의 가격이 원화 기준으로 수십 %씩 폭등한다는 뜻입니다. 국가는 수출 대기업들의 화려한 통기업 수치로 생존을 증명하겠지만 오직 원화로만 월급을 받는 여러분의 실질 소득은 이미 반토막이 났습니다. 1997년이 국가의 금고가 빈 위기였다면 2026년 지금은 서민의 가슴에 구멍이 뚫리는 위기입니다. 지표는 멀쩡한데 내 삶은 무너지는 기이하고도 잔인한 위기. 이게 훨씬 더 무서운 겁니다. 내 자산이 원화로만 묶여 있다면 당신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해지는 길을 걷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1,500원이라는 숫자는 우리에게 각자 도생하라는 차가운 명령과도 같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환율이 1,500원으로 폭등했다는 건 우리가 수입하는 석유, 천연가스, 밀가루, 옥수수 가격이 원화 기준으로 한순간에 3,040%씩 무지막지하게 뛴다는 뜻입니다. 내 월급은 단 1원도 오르지 않았거나 오히려 동결되었는데 주유소 기름값과 마트 물가, 외식 비용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는 현상. 이것이 바로 수입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이건 정부가 여러분의 허락도 없이 매달 강제로 뜯어가는 소리 없는 세금입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모아둔 예금, 매달 받는 소중한 급여,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그 구매력이 허공으로 증발하고 있습니다. 마치 따뜻한 물속에서 서서히 끓여 죽어가는 개구리처럼 우리 서민들의 삶은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질식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부가 소수의 자산가와 달러 보유자에게로 완전히 이전되며 빈부격차가 극단적으로 벌어지는 지옥의 문이 열린 겁니다. 이 공포스러운 악순환 속에서 언젠가 좋아지겠지라는 막연한 희망은 가장 위험한 마약입니다. 물가가 통제 불능으로 오르면 결국 한국은행은 가계부채가 터지는 것을 알면서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임계점에 도달하게 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진짜 지옥이 시작될 겁니다. 사실 말이죠. 이미 많은 분들이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마트에 가면 살 게 없는데 지갑은 비어가는 그 기분 말이죠. 자, 그럼 우리는 이 절망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시청자 여러분, 환율 1,500원 돌파는 결코 일시적인 해프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향해 글로벌 시장이 던지는 차가운 시련의 시작이자 최후 통첩입니다. 과거의 낡은 방식으로는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는 경고장이죠. 이 절망적인 폭풍우 속에서 국가가 내 삶을 구원해주길 기다리는 건 가장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국가는 결코 여러분의 지갑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전면 재점검하십시오. 첫째, 자산의 상당 부분을 반드시 달러 자산과 글로벌 우량 자산으로 재편하십시오. 환율이 비싸서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 경제의 인구 절벽과 구조적 붕괴를 생각한다면 원화 가치는 장기적으로 하락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타이밍을 재지 말고 매월 적립식으로 미국 초우량 주식이나 달러 예금으로 여러분의 생존 화재 보험을 드십시오. 둘째, 무조건 부채 다이어트를 시작하십시오. 고금리와 고물가가 일상이 된 시대에 레버리지는 여러분의 목을 조르는 사형 집행인이 될 겁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고 현금을 확보하십시오. 셋째, 자신의 가치를 높여 대체 불가능한 현금 창출 능력을 키우십시오. 거시경제가 어떻게 파탄나든 매월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나만의 무기만이 최후의 보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위기는 불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시킬 뿐입니다. 대중이 패닉에 빠졌을 때 냉철하게 본질을 꿰뚫는 소수에게는 지금이 인생의 신분을 바꿀 거대한 기회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뼈아픈 분석이 여러분의 이성을 깨우는 나침반이 되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이 위험한 진실을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십시오. 저는 앞으로도 세상의 진짜 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위기는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행동하십시오. 감사합니다.